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드림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송혜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가 자해를 해요라는 주제로 부모 교육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요새 자해하는 아이들 정말 많죠. 저희 병원에도 많이들 찾아오는데요. 가정에서 조금 도와주실 수 있는 대처 방법들이 있고,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는 자해하는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자해란 무엇인가? 우리 아이들이 도대체 왜 자해를 하는지, 그리고 자해에 대한 다소 새로운 관점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심각도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자해를 왜 할까요? 여러 가지 답변들이 떠오르실 텐데, 진짜 죽고 싶어서 하는 아이들도 있고, 심심해서 관심 받고 싶어서 스트레스 풀려고 등등등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이런 고정관념들은 맞을 수도 있고 또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어, 아이들이 왜 자해를 하는지 이해해 보기 위해서 일단 어머님들께서 한번 나한테 이런 상황이 닥쳤다라고 상상을 해 보시길 바래요. 정말 재수없고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또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동시에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바람이 났는데 어머님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연락이 왔고 무릎은 너무 아프고 아버님은 또 뇌졸중에 걸렸다고 전화가 왔고 그런데 우리 아이는 자해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어머님들이 마음이 참 어떠실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진짜 너무 살고 싶지 않고 다 놔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너무 원망스럽기도 하실 것 같고요. 어, 이 느낌이 뭔지 아시겠다면 우리 자해를 하는 아이들도 비슷한 느낌 속에서 자해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유일한 친구는 전학을 가고 선생님은 차별을 하는데 아빠는 나에게 폭력을 쓰고 엄마는 짜증을 부리고 이런 상황들이 한꺼번에 일어났을 때 우리 아이들은 아주 심한 정서적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이 괴로운데 손목을 그어 봤더니 잠시 고통이 잊혀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이 행동에 대한 결과가 정말 강렬하거든요. 아주 일시적이긴 하지만 그게 바로 우리 아이들이 자해를 반복하는 이유입니다. 이 고통이 잊혀지는 결과는 다음에 같은 상황에서 또 손목을 그을지 말지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인이 돼요. 우리가 마치 배고팠을 때 밥을 먹으니까 배가 부르네. 이런 결과를 통해서 다음에 또 배가 고팠을 때 밥을 먹는 것처럼 아주 괴로울 때 손목을 그었더니 잠시지만 고통이 잊혀지고 시원하더라라는 경험을 하게 됨으로써 그게 다음에 또 손목을 긋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옳고 그르다라는 판단을 떠나서 그냥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해를 하는 것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해는 괴로운 상황에서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이 기능이 있는 겁니다. 즉, 이 상황에서는 자해를 할 수밖에 없고, 자해 말고는 다른 행동을 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또는 꼭 손목을 긋는 것이 아니라도 피부를 뜨거나 머리를 박거나 뭐 폭음이나 폭식, 먹고 토하기 등등 이런 행동들이 괴로울 때 잠시 고통이 잊혀지게 한다면 자해와 같은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고요. 우리 치료자 입장에서는 이제 같은 카테고리의 행동들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아이들이 자해를 하는 이유는요. 제일 큰 거는 괴로움을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현재의 괴로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괴로움만큼 좀 강렬한 자극이 있어야지 잠시 잊혀지는데 자해 말고는 일단 방법을 모르겠는 거죠. 그만큼 효과적인 방법도 없고요. 때로는 아이들이
죽지 않으려고 자해를 하기도 해요. 이 부분들은 사실은 이해하시기 좀 힘들 수가 있는데, 뭐,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내가 자살 시도를 할 것 같아서,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자해를, 죽고 싶어서 하는 친구들도 물론 있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거라도 안 하면 내가 진짜로 자살할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아서 자해라도 하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힘들다는 증거를 남기고 싶고, 그런데 내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해서, 뭔가 남한테 내가 힘들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자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힘들다고 얘기했을 때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좀 공감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 더 그렇겠죠. 그리고 뭐 자기를 처벌하려고 자해를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특히 아동 학대나 뭐 따돌림, 학폭 같은 트라우마를 경험했을 경우에 이게 굉장히 비현실감이 느껴지고 내가 살아있지 않은 것처럼 느낌을 받을 때가 많거든요. 그게 사실 되게 괴롭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느낌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병원에서 우리 자해하는 친구들을 정말 많이 보면서 아이들한테 들은 이유들은 대부분 여기에 다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기타 뭐 이유들은 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하기도 하고, 친구가 하는 걸 보고 따라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자해를 하니까 부모님이 그제서야 나를 좀 공감해주고, 내 요구를 들어줘서 그러기도 하고요. 정말 괴로울 때 부모님한테 복수하고 싶어서 자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 슬라이드에 있는 이유들은 좀 기타 부수적인 이유들이고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특히 괴로움을 잊으려고 하는 것이 주로 이 자해하는 메인, 제일 큰 이유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해는 뭐 할까 말까 이렇게 여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마음의 고통이 자해로 인한 통증보다 더 클 때 자해를 하게 되는 거고, 마음의 고통이 사실 별로 없으면 굳이 피가 나고 아픈 자해를 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해는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해는 위험한 자살 시도랑 무조건 같은 걸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살기 위해서 자해를 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자해를 하다가 자살 시도까지 가게 될까요? 자해를 아무리 해도 좀 소용이 없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때로는 자해를 들켜서 혼이 나는 바람에 억지로 좀 참아야 된다면, 이 친구들은 잠시라도 고통에서 해방될 방법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24시간 내내 괴로움이 지속되게 되죠. 그러면 죽는 거 말고는 정말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느끼게 돼요. 이렇게 해서 자살 시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요. 자해를 했기 때문에 자살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해의 그, 아까 기능이라고 말씀드린 괴로움을 잠시라도 있게 해주는 그 기능이 소거되거나 아니면 자해를 억지로 참아야 돼서 풀 방법을 모를 때, 그때 자살 시도를 더 많이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해하는 친구한테 그거 안 좋은 거니까 무조건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게 단순한 해결책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해를 하라고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참으라고 얘기하는 게 자해를 줄이는 데 있어서 별로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자해에 대한 우리 기존의 관점을 사실 살펴보면 요즘 애들이 멘탈이 약해서 하는 거고 관심 받으려고 하는 거고 친구 따라 하는 거 아니냐. 자해는 하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당연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자해를 하면 자살 시도를 쉽게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이런 관점을 갖고 우리가 자해를 다루기 시작했을 때 자해가 그렇게 효과적으로 줄어들거나 아이들이 좋아지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정관념을 좀 깨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관점은 뭐가 있을까요? 뭐 멘탈이 약한 아이가 맞기는 한데 그 친구들이 또 힘든 일을 겪을 때 자해 충동이 생기는 거고 그냥 단순히 마음이 약해서만 생기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자해는 아이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다라는 신호일 수 있어요. 도와달라는 신호일 수 있고요. 음.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해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다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자해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이해를 할 때 거기서 해결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를 하는 거는 절대 그 행동을 좋다고 표현하거나 묵인하거나 허용한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이해를 함으로써 오히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지 않기 위해서라면 자해를 할 수도 있는 거다. 어쩌면 조금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아주 심하게 자해를 하는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조금은 허용적으로 이해를 해주는 데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어요. 무조건 막는 것보다. 그리고 자해가 소용이 없거나 억지로 참아야 할 때 오히려 자살 충동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자해하는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볼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심각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해를 했다고 해서 다 똑같이 심각한 건 아니거든요. 위에 있는 화살표처럼 우리가 0점에서 100점 사이에서 얼마나 죽고 싶은지 그 정도를 점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10점보다는 80점, 90점이 훨씬 더 심각한 거겠죠. 그래서 심각도를 파악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이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손목 긋기 같은 경우에는 깊게 한 번 긋는 것이 얕게 여러 번 긋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입니다. 깊이가 중요합니다. 개수보다요. 약물 과다 복용도 뭐 감기약 10알 먹는 거 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타이레놀을 30알 이상 먹는 거랑은 정말 다를 수밖에 없겠죠. 전자는 그냥 뭐 응급실까지 가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후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목매기를 생각하는 아이들도 그냥 교복 넥타이로 목을 감고 제가 양쪽으로 당겨봤어요 하는 친구랑 문고리나 높은 곳에 실제로 줄을 매달아 놓고 목을 넣어보기도 하고 매듭을 확인해 보는 친구랑은 정말 다릅니다. 내 힘으로 사실 양쪽에서 당겨서는 자살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높은 곳에서 중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목을 매달았을 때는 당연히 거의 죽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구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뛰어내리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베란다 창밖을 보면서 뭐 이대로 뛰어내리면 죽을까 하고 생각만 하다가 내려오는 거랑 그다음에 옥상까지 가서 난간 밖으로 다리 한쪽을 내놓고 있어 봤다. 몸을 내밀어 봤다 하는 건 당연히 아주 심각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무자르듯이 이렇게 뭐 양쪽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 감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각도에 따라서 대처 방법이 약간 달라집니다. 어, 상중하로 이제 나눠보자면요. 심각도 상인 경우는 바로 응급실에 가거나 최대한 빨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당장 생명에 지장을 주거나 위험한 상황, 자살 시도를 했거나 약물 자해를 했다, 손목을 깊게 그었다, 이런 경우고, 자살 충동이 높은 경우, 아직 시도하지는 않았으나 자살 위험이 아주 임박해 보이고 높아 보이는 경우에는 당연히 심각한 이제 정도에 해당이 되고 이럴 때는 최대한 빨리 진료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심각도 중 정도에 해당되는 경우는 당장 크게 위험하진 않지만 자해를 반복하고 있는 경우 정도에 해당이 되겠고요. 당장 뭐 내일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한 뭐 일주일이나 이주일 내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봐도 되고 위클래스 선생님을 만난다던가 아니면 어떤 센터에 가서 상담을 한다던가 어쨌든 이런 정신 건강에 관련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각도가 이제 하인 경우에는요, 위클래스 선생님 몇 번 만나고 또 가정에서 충분히 대처하는 걸로 그렇게 잘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당장 크게 위험하지 않고 그냥 한두 번 정도 아주 얕게 좀 긁거나 그은 경우에 해당이 되겠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우울감이나 불안 때문에 크게 지장을 받고 있지는 않은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심각도 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약물 과다 복용 또는 손목을 깊게 그은 경우, 특히 살이 벌어졌을 때는 이제 꿰매야 되기 때문에 또 폭력적인 경우, 이럴 때는 바로 응급실에 가야 되겠고요. 그 이외의 모든 자살 시도라든지 자해가 점점 위험해지고 잦아지는 경우에, 그리고 옥상에 자주 올라가는 경우,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고 싶다라는 충동을 호소할 경우, 또는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을 정도의 우울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응급실은 아니더라도 가급적 당장 오늘, 내일 빠른 시일 내에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료에 따라서 또 경우에 따라 입원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까지도 생각을 하시고 병원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자해 행동이라도 더 위험한 경우가 있는데요. 자살 위험이 높은 경우를 말하는 거겠죠. 이런 경우는 동반된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라든지 양극성 장애, 뭐 ADHD나 조현병 등 같이 있는 경우, 또는 충동성이 어렸을 때부터 원래 높은 경우, 충동적으로 더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어서 그렇고요. 자살의 가족력이 있거나 최근에 자살 시도를 한 기왕력이 있고, 또는 응급실에 갈 정도의 위험한 자해를 최근에 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해가 패턴이 이제 변화했을 때 우리는 눈여겨봐야 되는데, 자해를 점점 더 자주 하고 점점 더 깊게 긋는다든지, 또는 오히려 반대로 맨날 얕게 자해를 하던 애가 갑자기 뚝 멈춘다, 또는 억지로 참는다, 오히려 더 너무 평온해 보인다. 이럴 때는 오히려 자살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하고 있어서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해 패턴이 갑자기 변화했을 때는 평소보다 좀 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그렇겠죠. 뭐 유서를 써놨다든지 일기장이나 SNS에 이렇게 작별 인사하는 것 같은 말을 남겼을 때 잘 봐야 되겠고, 주변의 지지 체계가 경우, 즉 인간관계에서 가족들과 사이가 안 좋고 친구가 없거나 학폭이나 가정폭력을 지금 겪고 있는 경우라면은 똑같이 자해를 하는 친구라도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가정에서 사실 어떻게 해주셔야 될지 정말 난감하실 텐데, 어, 골자는 사실은 전문가의 도움을 빨리 받는 거고요. 이 친구가 당장 뛰어내리려고 하거나, 칼을 들고 당장 이제 난동을 부리거나 본인을 긋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거나, 이렇게 아주 당장 위험한 상황에서는 112나 119를 불러서 바로 도움을 받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할 때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우리는 입원을 할 수 있고요. 부모님이 동의하셨을 때. 음, 그리고 이럴 때는 거의 대부분 사실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진료를 볼 수 있는 곳을 일단 예약해서 가시는 게 좋겠고, 당일 접수가 되는 곳이라면 더 좋겠죠. 이제 뭐 당장 선생님이랑 좀 이렇게 잘 안 맞아서 나중에 병원을 바꾸게 되더라도 일단은 빨리 진료 보고 약을 타서 먹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려는 충동이 있는 친구라면 창문 스토퍼를 설치할 수 있고요. 바로 뒤에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약물이나 뭐 이제 끈 같은 거, 자살 시도를 이제 할 수 있는 물품을 엄마가 몰래 몰래 치워주시는 게 좋고, 최대한 혼자 있지 않도록 해주는 거. 그리고 자살 시도나 생각에 대해서 음, 터놓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건강한 건데요. 너무 또 캐묻게 되면 아이들이 숨기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너무 캐묻지는 않아 주셨으면 하고, 최대한 아이를 자극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이의 자살 시도나 자해 행동에 대해서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해 주시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학교에 가는 게 힘들다면 이때는 당연히 쉴 수 있습니다. 너무 학교에 가는 것을 푸시하지 않는 게 이럴 때는 도움이 됩니다. 네, 이렇게 생긴 창문 스토퍼고요. 우리 아이들이 뛰어내리려고 할 때 이 두상이 밖으로 나가면 몸이 나가는 건 사실 순식간이라서 아이의 두상보다 좀 작게 창문이 열리게 요렇게 장치를 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우리 뭐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면 바로 손쉽게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 있는 이제 베란다나 뭐 창문 같은 데나 다 설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사실 이거를 이제 마음 먹고 풀려고 하면은 뭐 풀 수는 있는데, 보통은 아이들이 막 뛰어내리려고 할 때 당장 감정이 확 올라왔을 때 충동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당장 급하게 막 문을 열려고 할 때 막아줄 장치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그 사이에 마음이 좀 진정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 조치로 우리가 해주실 수 있고 또 자살 충동이 심한 친구인데 학교에 가고 있다면은 학교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교실에 이런 장치를 사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심각도가 중에서 하 정도 될 때 이제 가정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살펴볼게요. 심각도가 중 정도 자해를 반복하고 있는 친구라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한두 번 아주 얕게 그냥 한 번 하고 넘어갔다. 일상생활에 크게 문제 없고 이제 학교도 뭐 잘 다니고 있고 그러면은 단기 그냥 상담을 하고 가정에서 잘 보듬어 주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왜 자해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유를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 입장에선 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해 주고 따뜻하게 공감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비난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이걸 이해해 준다는 게 자해를 너 앞으로 계속 해도 돼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아이 입장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공감을 해 주셔도 되고, 자해를 하는 이유가 또 해결 가능한 문제라면 함께 방법을 고민해 주실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학폭이나 따돌림, 엄마 아빠와의 갈등이라든지, 뭐 지금 우울증을 앓고 있다든지, 불안이나 공황이 심한 경우에는 같이 이제 뭐 학폭위를 열던가, 아니면 같이 병원에 가본다던가, 가족 상담을 받는다던가, 이런 방법들을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말과 행동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해하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듯이 얘기를 하는 거는 자해를 줄이기보다는 사실은 더 몰래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심하게 자해를 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더 음성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주게 될 기회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감정적인 반응. 예를 들면 엄마가 이제 너무 속상하다 보니까 너 미쳤니? 어쩌려고 이래? 막 화내고 우시는 엄마들도 있고, 너 손목 그을 때마다 엄마도 같이 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엄마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절박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해서라도 아이의 자해를 멈추고 싶어서 그러신 거 당연히 제가 이제 이해는 하는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다 보면 아이들도 감정이 같이 고조되면서 오히려 더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응 조금 자제해 주시면 좋습니다. 또 이제 너무 반복하다 보면 엄마 아빠도 지치다 보니까 좀 냉소적으로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뭐 또 했냐? 언제까지 할 거냐? 너 관심 받으려고 그러냐? 별거 아닌 일 갖고 왜 이렇게 난리를 치냐? 이런 말들은 굉장히 이 감정을 수용하고 인정해주지 못하는 말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받고 더 심하게 자해를 하게 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주의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이제 원하는 게 있는데 엄마 아빠가 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 자해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평소에는 엄마 아빠가 이 친구가 힘들어해도 모른 척하다가 자해를 하고 났을 때 놀래서 원하는 대로 해주게 되면 그러면 아 내가 이 정도는 해야 엄마 아빠가 날 좀 봐주고 이해해주고 내 요구를 들어주는구나 하면서 그게 학습되게 돼요. 그래서 자해가 더 강화되고 자해를 더 반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반드시 피해야 되는 행동입니다.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이게 쉽게 이해가 갈진 몰라도 실제로 실천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어, 어떤 아이가 이제 요구를 했을 때 들어주실 거면 말다툼이나 자해까지 가기 전에 빨리 들어주시는 게 좋고, 들어주시지 않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아이가 자해를 하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시지 않는 게 현명합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대처 방법. 커터칼 같은 자해 도구 몰래 몰래 치워주시면 좋아요. 사실 뭐 대놓고 치울 수도 있는데, 뭐 몰래 치워주는 게 제가 경험적으로는 더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치워도 아이는 사실 뭐 커터칼 같은 거는 금방 또 살 수 있죠. 우리는 그거를 예상하고서 치우는 거예요. 이 행동의 목적은 엄마가 자해를 무조건 억지로 막는 것보다는 너가
엄마가 너를 정말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속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얘가 또 살 수 있다라는 걸 알지만 그냥 몰래 치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야지 말라는 이런 말보다 이런 행동이 사실 더 효과적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제 균형이에요. 지나치게 허용하고 뭐 자해를 하건 말건 냅두고 방치하고 무관심하는 건 당연히 좋지 않겠지만 억지로 못하게 하고 혼내고 때리는 거 너무 극단적으로 강압적으로 막는 방식도 사실 아이들이 자해를 더 몰래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이 중간 정도 되는 균형 있는 방식을 채택하는 중요한데요. 극단적인 대처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크기 때문이고, 따뜻하게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게 먼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하지만 엄마 마음은 아프다. 이렇게 엄마가 속상하다라는 건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자해한 자리를 상처를 발견을 하게 되셨다면은 비난하시기보다는 그냥 엄마가 속상하다는 걸 표현하면서 부드럽게 약을 발라주실 수 있고 또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면 너가 자해를 안 하고도 잠시 괴로움을 잊을 수 있을까? 이 방법을 같이 고민해 주시는 거예요. 자해를 무조건 참아서 될 게 아니라 괴로운데 자해를 하면 잠시 잊혀져서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주면 우리가 좀 자해를 줄여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자해 대체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자해만큼 상처를 내지는 않으면서 비슷한 효과가 있어야지 자해를 대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극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찬 게 좀 도움이 되거든요. 차가운 게 우리 몸에 닿으면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좀 이렇게 긴장됐던 게 이완이 되고 또 이렇게 올라왔던 감정이 좀 진정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찬물로 세수를 한다던가 우리 인터넷에 보면 얼음팩 같은 거 팔잖아요. 콜드 젤팩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사서 냉동실에 얼려 두었다가 목이나 얼굴에 좀 오랫동안 갖다 대고 있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머리 고무줄을 손목에 감고 있다가 튕길 수 있는데 요거는 사실 뭐 잠시 이렇게 살이 빨갛게 부풀어 오르긴 하지만 칼보다는 사실 훨씬 안전하죠. 그리고 금방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칼 대신에 요거 좀 써볼 수 있고요. 사실 근데 그냥 머리 고무줄은 금방 끊어지기도 하고 아이들이 별로 칼만큼 자극이 없어서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제 경험상 그 머리 고무줄 중에서 가운데 좀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서 이 금속 부분으로 튕겨주면 자극도 상당히 있고 칼을 대체할 정도로 아이들이 효과가 있다고 보고해진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능하다면 잠시 동안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도 도움돼요. 제자리 뛰기라든지, 뭐 스쿼트를 오래 한다든지, 밖에 나가서 뛰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허공에 대고 이렇게 펀치하는 식으로 한 2분 동안 계속 펀칭을 하면 그것도 꽤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아예 샌드백을 사놓고 또는 뭐 베개를 대고 이렇게 펀치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것도 잠시 괴로움을 잊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대체 행동을 제시를 해줘도 잘 따라오기 힘든 친구들이 실제로 있죠. 근데 이런 친구들은 우리 포기하지 말고요. 도저히 참기가 힘들다면 아주 조금씩 줄여 나가면 됩니다. 깊게 긋던 친구라면 조금만 덜 깊게 그어보자라고 할 수 있고 길게 긋는 친구는 조금 더 짧게 그어보자고 할 수 있고요. 칼 날로 막 긋던 친구가 칼 등으로 긋는다면 상처가 덜 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를 해볼 수 있고 또 5번 그을 걸 4번 긋고 1번 참아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해를 점점 조금 더 약한 방식으로 대체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흑백 논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자해를 자해를 하지 않음, 요렇게 두 가지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사실 정말 노답이거든요. 요즘 애들 말로. 답이 안 나오는데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서 연속선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매일같이 심하게 자해하고 자살 시도하는 아이가 사실 저 오른쪽 맨 끝에 자해 안 하는 상태로 갑자기 뛰어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연속선으로 생각하면 매일같이 심하게 하던 아이가
대체 행동을 사용을 하거나 조금 덜 긋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서서히 줄어들어서 자해를 안 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서서히 좋아지는 겁니다.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요걸 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서 음, 한 번에 뛰어넘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매일같이 자해를 하는 아이가 갑자기 자해를 아예 안 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자해를 할 수밖에 없는 아이가 또 자해를 억지로 참으면 오히려 자살 충동이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해가 뭐 좋은 거라서 이렇게 허용을 하자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라 지금 당장 정말 죽을 수도 있다면 그거보다는 차라리 손목을 긋고 안 죽는 게 나으니까 그 시점에서만 잠시 허용을 하고 넘어가자는 뜻입니다. 당연히 대신에 자해 대체 행동, 자해를 좀 줄여 볼 수 있는 방법은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연속선상에서 음,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조금 덜 긋는다면, 덜 깊게 긋는다면, 그리고 횟수를 좀 줄였다면 이거는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는 오히려 칭찬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점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단계씩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님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 뭐 자해에 대한 치료는 정신과에 와서 이렇게 이제 저 같은 치료자와 함께 하는 것인데, 가정에서 이제 어머님들이 참 요 마음 관리가 참 어려우시잖아요. 당연히 저도 그 점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일희일비하지 않기 꼭 말씀드리거든요. 이제 매일같이 우리 아이가 자해를 하나 안 하나 여기에 너무 이제 꽂히셔가지고 우리 어머님들이 그거에 따라서 막 엄마의 기분도 왔다 갔다 하고 많이 좌지우지가 되시는데 이번 주에 우리 아이가 자해를 안 했다. 그러면 이제 다 나은 거겠죠? 하면서 막 희망을 가지시다가 그 다음 주에 이 친구가 자해를 하면은 다 나은 줄 알았는데 너 도대체 왜 또 이러냐 하면서 정말 절망하고 좌절을 많이 하세요. 근데 자해는 원래 이런 식으로 거듭하면서 좋아지는 거거든요. 좋아지는 데에는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이거는 장기간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내가 스트레스 받는 환경적 요인에 따라서 당연히 언제든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꾸준히 계속 좋아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해를 안 했다가 다시 좀 했다가 근데 예전보다는 심하게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안 했다가 또 조금 했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어머님께서도 이제 끝이다 이런 마음보다는 언제든 우리에게 다시 자해를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 후에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길게 봐야 된다는 거. 이제 자해하는 아이 보통 치료하면은 짧아야지 6개월이거든요. 길면 수년까지도 걸리고 그래서 마음을 잘 먹으셔야 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아주 긴 시간 동안 관리를 하는 것이다. 게 좋겠고요. 항상 미리 마음의 준비, 예방접종 맞은 것처럼 오늘 안 했어도 내일 할 수 있다. 이렇게 미리 알고 계셔야지 어머님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안정적인 대처들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세요. 이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엄마가 아이한테 기대를 하기 때문에 아이가 기대를 저버렸을 때 너무 속상해서 화를 내시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아이를 비난을 하게 되고 그때 아이는 더 자극적으로 자해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우선순위 기억하기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이 뭐 자살 충동 심한 아이들 뭐 학교 못 가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한 번 안 가게 되면 정말 계속 안 가려 하지 않겠냐. 또는 이제 뭐 시험 같은 것도 걱정이 되실 거고, 이제 또 담배 피우는 아이들이 있으면 또 그것도 당연히 너무나 신경 쓰이시고 걱정이 되실 텐데, 일단 자살 위기 청소년이라면은 음, 음, 우리한테 제일 지금 중요한 거 1순위가 뭘까요? 음, 당연히 1번 죽지 않는 거겠죠. 그 다음에 자해하지 않는 거겠고, 학교 잘 다니고 기왕이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술, 담배도 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것까지 지금 한꺼번에 다 해결하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거부터 하나하나씩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살 충동이 심한 친구라면은 학교나 시험이나 성적이나 술, 담배 같은 것들은 일단 뒤로 밀어놓을 수도 있어요. 학교 쉴 수도 있고, 뭐 담배를 잠시 허용할 수도 있고,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일단 미룰 수 있어요. 일단은 죽지 않게 좀 안정적으로 자해도 좀 줄일 수 있게 해 놓은 다음에 다음 것들을 우리는 빌드업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어머님들께서 아이가 안 좋을 때, 어머님이 이제 막 직장을 관두시고 케어하시는 경우도 많으시고, 그렇게 하다가 또 어머님이 너무 지치셔가지고 같이 우울해지시는 경우도 너무 많이 보거든요. 특히 이제 엄마 때문에 아이가 자해를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 죄책감 심하게 느끼시는 경우 정말 힘들어 하시는데, 사실 어머님의 우울은요, 아이를 치료하는데 정말 아무런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어, 이 자살 위기나 자해 청소년을 돌보는 건 사실 아주 장기간의 싸움이고, 우리 부모님의 에너지가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우울한 상태에서는 에너지를 쓰기가 어려워요. 다 바닥나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 아빠가 소진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엄마, 아빠 정신 건강을 스스로 챙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를 돌보긴 해야 되겠지만 내 인생을 아이 돌보는데 절대 올인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올인하게 되면 결국 지치게 되고 그러면 아이가 좋아지기 전에 악화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요, 아이만 살리기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인생 찾으면서 잘 사시고, 또 아이도 살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양쪽 다 도와주는 게 사실 우리 치료 목표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맞게 부모님도 서로 아이 케어하는 걸 좀 분담하시면서, 어머님이나 아버님의 좀 혼자만의 시간도 좀 챙기시고, 이런 식으로 정신 건강을 잘 돌봐주시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엄마 혼자서 또는 아빠 혼자서 이렇게 아이 돌보는 거를 홀로 부담하지 마시고 꼭 다른 가족들과 가능하면 분담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자살 위험이 이제 아주 높아서 엄마가 휴직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게 뭐 무조건 안 좋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으로 기간은 짧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극심하게 자살 충동이 있고 우울 시기가 아주 심할 때, 이때를 제외하고는 아이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힘드니까 엄마가 그동안 못 해준 거 다 해준다는 심정으로 막 너무 이렇게 모든 걸 허용해 주시고 다 공짜로 막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그 방법도 극단적이면은 결국 좋지가 않아요.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짜로 제공하시던 거는 오히려 조금씩 줄여주는 게 맞고요. 하나씩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독립을 시켜주세요. 아이한테 기회를 주셔야 아이도 스스로 하고 거기서 성취감을 얻으면서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무리한 걸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간단한 집안일이라든지 밥 챙겨 먹기, 학교 가기 뭐 이런 거 하나씩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했을 때 뭐 소정의 보상을 아이가 원하는 거를 줄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대신 다 해주지 마시고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자해 청소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부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